앞서 시민 및 내빈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2대 세종갑고 후보자 초청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회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대담회에 참석하신 후보님과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갑구 국민의힘 유재호 후보님 오셨습니다. 새로미래 김정인 후보님은 일정 사정상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럼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널 부는 이명학 위원장님, 홍명석 박사님, 박광근 회장님, 반갑습니다. 내빈으로는 강종대 세종시 제1생활권 노인회장님, 강성무 전 회장님, 박기숙 인구문화센터 원장님, 안녕하세요. 권호주 이세종 본부장님, 안 오셨습니다. 임원선 OTN 뉴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기현 한국여성뉴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세종시 청원심의회 위원장 및 가락마을 6단지 입주다 대표회장 양진우입니다. 의장님 소개를 잠시 좀 빠졌습니다. 좀 추가드리겠습니다. 시의 이순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님과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담회 주제인 도담동 대덕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재호 후보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 유재하입니다. 먼저 제가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가 되니까 일정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사과드린 경우도 많고 기다려주신 게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일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데 가끔씩 일정한 문제 때문에 도착이 늦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도담동 원주산 대덕사 부지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전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도담어진 발전위원장님, 임영학 위원장님 통해서 LH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께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민 후보가 오시지 못해서 사실 이게 토론할 어떤 찬반의 어떤 논쟁이 있을 만한 주제는 아니어서 이번 차라리 이렇게 대담 형태로 진행하게 돼서 더 잘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부담 어진 주민 여러분께서 오늘 의장님께서도 오셨는데요. 고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고견을 제가 듣는 자리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부족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는 그 정도의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가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여의도에 가면 이제 여의도에 가는 거 아니죠? 이제 세종으로 오면 가장 먼저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대덕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정해서 그걸 추진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있는데 대담하는 와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의 이 위원장 경과보고에 앞서 강미애 전 교육감 후보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걸 위원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경과보고는 전임 회장님께서 하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상 제가 지금 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과 좀 기자님들께는 요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 오신 시민분과 분들께는 이 자료를 못 드린 점 양해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카피를 떠서 하겠습니다. 도담동 원수산 대덕사 부지 논의 경과보고 및 제언.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에 따라 만들어진 도담동은 초기 행정동이 한솔동에 속해 있었습니다. 14년에 도담동으로 행정동이 분리되었으며 현재 23년 현재 25,000이고 24년도 현재는 26,700으로 제가 보고 올라왔습니다. 도담동은 세종시 내에서 다양한 상권, 학원의 접근이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담동의 서쪽으로는 주요 학원 일지가인 아름동과 홈플러스, 세종중앙타운 등이 있는 어진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원수산과 주택 일지가, 남쪽과 남서쪽으로는 정부 청사 및 여러 정부기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렛마을 11단지 반도 유보라 BRT 정류장이 있어 오송역, 반석역과의 교통이 편리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있어서 도담동은 도담동 위치에 있는 의료시설 면에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무위키 자료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 상업, 교육, 교통의 중심지인 도담동은 아쉽게도 파출소가 없고 우체국 등 행정 편의시설이 용지 부족의 이유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도담초등학교는 600명 규모로 설계되어 건설된 초등학교입니다. 개교가 10년이 넘은 현재에도 전교생이 1,300명에 이르는 과미라 학교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학교 시설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용지 부족의 이유로 신설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담동에는 원수산 인근에 있는 전에 대덕사라는 절이 수용되면서 그 부지가 1,500평이 현재 LH가 소유한 부지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그동안 용지 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시설들이 건립되어 주민 편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LH의 의지 부족으로 잦은 직원 변경으로 용지
조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도담 어진 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수건 사업이자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는 LH에게 민원을 제기해왔던 원수산 대덕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22대 총선 세종 각구 출마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경과 대덕사부지 1,500평이 LH에 강제 수용되어 소송을 거쳤으나 LH가 승소하여 2019년도에 대덕사가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이후 LH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종교용지 제한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한경쟁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원주민 종교단체가 없어 입찰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LH는 제한경쟁 입찰이 아닌 일반 경쟁 입찰로 바꾸고 종교용지를 입찰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임 회장님이 계시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종교부지로 입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덕사부지 인근에 위치한 도렛마을 16, 17, 18, 19단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1차 2017년 9월 26일, 2차 2018년 5월 14일, 3차 2019년 10월 21일, 4차 2020년 1월 17일에 4차례에 걸쳐 LH 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종교부지로 경쟁입찰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주민들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최근 4차 공문서 2020년 1월 17일 내용에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원수산 자락의 구 대덕사 부지를 공원용지 3대가 즐기는 공원용지의 공공용지로 전환시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LH에게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라고 보는 구 대덕사 부지에 단순한 토지가 아닌 세종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성이 지극히 높은 토지이므로 어느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또는 종교 단체의 사적 소유가 돼서는 안 되고 세종시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공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입주민 서명 명단을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도담 어진 발전위원회가 발족하여 전에 회장님이 종교부지에 대한 주장하던 단체와 뜻을 같이하여 LH의 대덕사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 건의해 왔습니다. 2022년 2월 4일 LH 측과 간담회에서 도담 어진 발전위원회와 대덕사 부지 공원부지 형질 변경 및 3대가 즐기는 공원, 어린이 놀이터, 신설과 우체국, 파출소, 도서관, 주차장을 세종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로 건축하여 LH는 세종시 건설을 통한 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난이라는 19단지 옆에 있는 그 중국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중국집 있는 측에서 양지 고등학교까지의 그쪽에 보면 그 야산도 아니고 녹지 공간도 아닌 자리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용지가 주차장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이택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도담동 주민들이 일요일 날도 딱지를 끊는 걸로 저도 한번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첨부해 말씀을 드렸고요. LH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개발 및 분양 용역에 도담 어진 발전위원회를 참여할 것이며 실무자 현장 답사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었었습니다. LH의 대덕사부지 담당 총괄 본부장의 답변이 기본적으로 대덕사부지 경쟁입찰 분양 원칙이나 도담어진 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존중하여 용역 발주 시 도담어진 발전위원회의 임원진과 소통하고 용역 실시에 공동 참여하기로 회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 발주 예정 유선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LH 측에서는
행복청에서 10,000평 이상으로 공간을 확대하여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공공용지로 형질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LH와 행복청은 도담동의 시민의 공공시설물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족한 상태로 설계해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담동보다 인구가 적은 타 지역에는 오히려 수영장, 넓은 복합, 파출소, 우체국, 청소년 시설, 도서관 등이 설계하여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도담동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 타 지역으로 현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설계를 보완해 공공시설물로 지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도담동에 현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되었음에도 LH와 행복청은 주민들의 힘을 빼기 위함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40 총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이러한 도담동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패널 저기 흥명석 박사님, 박근 박사 회장님 이제 앞으로 나오시죠. 일단 앉으셔서 흥명석 박사님 간단한 인사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흥명석 박사님 먼저 간단한 안녕하세요. 송명석입니다. 저녁을 좀 드셔야 할 시간에 원근 각지에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진지한 토론의 대담 자리에 논의를 하게 돼서 또 저도 영광이고 또 이렇게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오늘 유재하 후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세종시 중에서도 노른자 땅 도담동의 이런 그 중요한 관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모종의 그런 그 100% 결론은 도출되지 않겠지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이 의견이 또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현입니다. 저는 지금 19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도담동에서 1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9단지에 거주할 때 입주야 대표 회장을 한 4년 했기 때문에 원수산 대덕사 부지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덕사 부지를 두고서 종교 용지에 천주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해서 제가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연서 날인을 하고 프랭카드도 한 10개 정도 걸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을 갖다 LH, 시청 등에 보내고 문서도 3-4차례 보내서 절대 그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세종 시민들이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그런 게 조성돼야지 일부 종교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갖고 반대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에 앞서 질문 5분, 답변 5분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박광근 송명석 박사님서부터 쭉 가고 박광근 회장님, 이명학 회장님, 위원장님 이렇게 순으로 하고요. 패널 질문이 이제 질의응답이 끝나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질의하실 분을 좀 메모하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 순서당 혼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중간에 후보님을 연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선관위에서 선거법 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 밖에서 별도 이제 후보자 연설하실 때 그때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담회를 진행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명석 박사님 먼저 질문해 주시죠. 모두 발언해서 이명학 회장님께서 전반적인 발언을 경과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도담동 발전 방향이 대덕사 부지 활용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 정치권과 연결하는 그런 면에서 역할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엮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덕사 부지 활용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그러니까 전국에서 세종시 발전 방향도 마찬가지고 세종시 안에서 동지역의 발전 방향, 읍면지역의 발전 방향도 마찬가지고 동지역 내에서 일부 지역의 발전 방향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그 지역이 해당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인위적으로 어떤 뭘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이제 과천에 있던 정부종합청사를 세종으로 상당 부분 이전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사당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공공기관 1차 이전, 2차 이전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알아서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그 이전된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관련된 산업이 그 주변에 육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이전을 시킬 때부터 그 지역의 공유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의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그냥 이 지역에 뭘 편의시설을 갖다 놓는다 해서 그게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명석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기본 원칙은 대덕사 부지 활용 방안의 기본 원칙은 대덕사 부지의 주변 여건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활용 방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대덕사 부지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도담동 전체 세종시에서 도담동이 어떤 데인지를 봐야 되고, 지금 도담동은 이제까지는 동지역에서 외곽에 있었던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1생활권 그 개발이 다 되고 2생활권 개발도 되고 3생활권, 4생활권까지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담동은 세종 동지역으로 따지면 마치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점차 그렇지 않죠. 해밀동, 산울동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쪽 5생활권까지 개발되기 시작하면 도담동은 어떻게 보면 세종시 북부권과 남부권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도담동은 굉장히 그 결절지로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세종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대덕사 부지는 시간 제한이 5분인데 같이 쓰셔도 돼요. 예, 상관이 없죠. 그냥 제가
있는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덕사 부지는 원수산 기슭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잘 아는 게 제가 도련마을 3단지에 꽤 살았거든요. 그래서 도련마을 3단지에 살 때 심지어 그 다음에 한뜰마을에 살았는데요. 거기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원수산 그 대덕사 그 도련마을 19단지에 우리 박광우 회장님 하시나는데 그 뒤에 지금 거기 이름이 없죠. 절이 하나 있죠. 송방산인가?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해 놓고 원수산을 올라갔다가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그 길로 내려오는 게 딱 그 코스가 1시간 걸립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제가 한 8시쯤에 나와서 1시간 코스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이제 제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산 기슭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곳에 뭐가 불편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원수산은 전월산과 함께 세종시 중심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아직 너무 정비가 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산은 도담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진동, 뭐 세운동, 다정동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접근 가능성이 높은 산입니다. 그 옆에는 호수공원이 있어서 길 하나만 건너면 호수공원이 있어서 우리 중앙 녹지공원에 연결되는 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수산과 전월산은 또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 중앙녹지공간의 하나의 핵심적인 관광 자원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여가 시간을 여기서 만끽하고 본인들의 어떤 건강을 더 이제 챙길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원수산 둘레길 혹은 원수산길을 황토길로 만들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황토길로 만들자는 그런 공약을 제가 그 도담동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원수산 도담동은 그 원수산 그 부근의 도담동 그 지역은 원수산의 황토길 그걸 중심으로 시민들이 그곳에서 건강을 챙기고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 성격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맞겠죠. 대덕사 부지는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와 연계해서 그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임영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저도 운이 좋으면 거기 그 원수산 그 옆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 차량이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운이 좋으면 거기에 주차하고 운 나쁘면 이제 그 거기 숲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숲유치원 옆에 보면은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거기도 돌이 다 깨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숲유치원 전용 이제 그 유치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남은 주차 공간 대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실 유치원을 사용하는데 활용하라고 하는 주차 공간이지 원수산 등산객들이 활용하라고 하는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라니 있죠. 거기 맛있는데 라니 뒤에 거의 일반 주택가의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겁니다. 딱지는 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이럴진데 나중에 제가 제 공약이 실현돼서 원수산에 맨발 걷기길 황토길이 만들어지면 거기 주차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방법은 그러면 그곳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대덕사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사 부지 전체 중에 주차 공간의 일부를 할애해야 되는 것만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원수산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민들이 자기 건강과 여가 생활을 그 만끽하기 위해서 원수산을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이랑 연계가 되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래야 와서 산도 가고 여기서 뭐 수영도 하고 산을 올라가거나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주제가 그 공간의 활용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덕사 부지의 제 두 번째 활용 방안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차장 공간 활용, 체육시설 활용. 그거는 지금 제가 원수산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우체국이나 경찰서나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편의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청사지구대가 이제 개소를 했죠. 도담 어진지구대, 청사지구대가 개소를 했는데
지금 그 인력이 사실 도담동이랑 되게 멀어요. 어디 있냐면 그 산업부 옆에 지금 청사지구대가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담동 주민들, 도담 어진 주민들은 사실 조금 더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지구대가 아니더라도 파출소 좀 이런 식으로 그게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곳이 정치적인 장소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좀 서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우체국도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체국 있으면 편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곳이 도담동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도련마을 3단지 살 때 차 타고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BRT를 가로질러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에는 일단 이동거리가 좀 되고 자전거 타고 가기에도 약간 오르막길이어서 그렇게 뭐 쉽게 자전거 타고 다니기로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차 타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우체국을 만든다면 시민 편의에 도움이 많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는 분명한데 나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의문을 갖고 있다. 그건 시민들 의견을 좀 더 들어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걸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면 이 현재 종교용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 용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원래 이게 종교 부지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교 원래 이제 대덕사 부지였기 때문에 종교 용지로 지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하는 다른 종교 시설과 관련된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단체들과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세종시에 종교 시설이 부족한 건지 이거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거기를 함부로 이렇게 뭐 원수산에 필요하다고 다 바꿀 수는 없는 건데 제 생각에 별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것도 확인을 먼저 절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저는 그건 아까 이명학 위원장 말씀하신 그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LH가 워낙 그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 환수를 언제 하냐 그 시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소송도 붙어 있고 시기와 별개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랑 별개로 LH 스스로 세종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부지를 개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LH와 협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복청, LH, 세종시청 그리고 우리 주민들 그리고 국회의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력하면 어떤 재원으로 이곳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 논의의 테이블부터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시민들이 도담동 시민들이 보다 더 편하게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도담동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더 잘 살아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게끔 그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얘기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원수산 대덕사 부지는 근처 사는 주민들이 종교시설이 들어설까봐 상당히 염려하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갖고 플래카드도 걸고 반대 의견을 연서 날인해서 해당 기관에 승부도 하고 LH의 여기 도담동 어진동 통장님들과 함께 참석을 해서 LH 회의실에서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봤으나 결론적으로 결과가 없었습니다. 세종시 아름다운 원수산 숲속 공터가 종교시설로 쓰여지는 것보다 세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나 교육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관리하는 LH에서는 공원 용지로 변경될 경우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거나 계획을 뒤로 미루거나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LH의 수익성을 나게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을까 해서 교육 연구 시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할 경우에 토지에 대해서 LH만의 경영평가상 수익성이 창출되고 보장되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없는 사립초등학교 신설을 의한 교육시설 부지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에는 사립초등학교가 73개교가 있습니다. 대전에 2개교, 성모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가 있고 충남, 충북에도 1개교씩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설립되면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고 세종시민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조기 영어교육, 세계적인 예체능 교육, 질적인 교육환경, 교복을 입고 등교하여 5대 신경을 쓰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유재화 후보님께서는 학군 좋은 세종, 학세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뜨거운 교육열을 만족시켜줄 후보가 되시길 기원하며 후보님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먼저 박강구 회장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공약 학세권이라는 제가 주장하고 있는 3가지 공약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이제 그곳에 숲유치원이 근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요새 그 학생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이게 학력과 더불어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많이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인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단순히 학력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학력은 물론이지만 그 주변에 이제 숲이라든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자연 생태적 가치를 같이 함양을 하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지역의 부지의 일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과 체육시설 말고 세종시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공약 중에는 국제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복도시법의 일부를 개정만 하면은 외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을 그대로 세종시에 들여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세종시는 대학만 외국 교육기관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행복도시법 그 일부 조항에 외국 교육기관을 들여올 수 있다. 거기 가로 열고 그 외국 교육기관에 단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것만 삭제해버리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국제학교가 세종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번에 공부부에 담은 제 공약 중에 하나인데 우리 박 회장님도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소와 그 부지의 활용 방안이 연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초등 정도 교육과 그 원수산이라는 그 주변의 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세종시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들어선다면 그것도 굉장히 그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겠죠. 그래서 지금 박강무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의 테이블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 국제학교, 해외 명문 국제학교 설립도 그중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의 해외 명문 국제학교 설립도 그곳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고 못 드린 말씀하고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유재화 후보님이 너무 명쾌하게 개발 이익금에서 해야 된다고 동의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우리 주민보다는 몇 단계 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자료에는 유재하 후보님한테 건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사실 총선 갑 지역구에는 9분의 예비 후보가 계셨습니다. 나중에 9번이 8번이 들어오셔서 10분의 예비 후보가 있어서 이 공통의 주제를 똑같이 공유했습니다. 옆에 계신 유재하 후보님한테도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대표적인 말씀은 민주당 후보로 되셨다가 나가신 후보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실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도담동에 3주 전에 찾아오셨어요. 갑 지역에 지금 후보님으로 계신 분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는 제가 많이 서운하죠. 오시는지 알고 이 어려운 선관위 직원 뒤에서 지금 동영상 찍잖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현수막 문구 바꿔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우리 주민들 도담 어진동 주민들 세종 시민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선관위의 제자를 받더라도 이 말씀은 틀림없이 드리고 이 이후에도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얘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갖고 질문을 하신다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분들이 오셔야지 그걸 드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유재하 후보님께 전달을 했으니까 그건 추후에 답변을 듣는 거로 하고 일정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뭐 오늘 방송이 있는데도 참석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양진호 회장님의 질문과 우리 시민들 도담 어진동 주민이죠. 그분들의 질문 받는 걸로 저는 이렇게 질문 아닌 이런 걸로 마무리를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답변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선관위한테 저희 캠프 쪽으로 조심하라고 연락이 와서 뭐냐면 이게 토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견을 하고 이렇게 상호 주고받는 토론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담 형태로만 해야 된다. 대담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거 그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늦었지만 왔는데 오신 시민분들과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게 상호법에 적절히 안 된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우리가 토론회로 세종시 선관위에 토론회로 신고 접수해서 허가증은 없어도 허가를 받은 토론회였습니다. 그때 김종민 후보님과 옆에 계신 유재하 후보님한테 참석 동의서라는 그 기임이 찍힌 걸 들어와야지 접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말이 없다가 오늘 4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토론회로 저는 접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6시 전에 한 5시 10분경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유재하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와 간담회가 뭐냐, 대담회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그건 지금 뒤에 여기 선관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회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러면 이 토론회를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선거법 39조 40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이거는 제가 선관위를 3번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말도 길어지면 저기니까 그래도 뭐 국회에 입성하실 후보님이라면 선거법 조금은 좀 저기 해도 조금 좀 시민의 목소리를 뭐 한 분 정도만 뭐 양진호 회장님도 갖고 와 계신 건데 우리 도담 어진동 주민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양진호 회장님께서 많이 저기를 하셨으니까 좀 그 시민들한테 들은 저는 이 자료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재하 후보님이 답변을 주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 양진호 회장님이 그 마지막 질문하시고 마무리 말씀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시민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는데 토론식으로는 안 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저 마지막 마무리 중에 저는 저 공통적인 거 한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일어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세종에 온 지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국립수목원에 가면은 붓꽃을 상징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했는데 일본 화폐에 붓꽃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거기를 활용하고 이 원소산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 원소산 가보니까 거기 습지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 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대덕부지에다가 우포에 가면은 그 학습원이 있거든요. 습지 학습원. 그런 걸 여기다 만들어 놓은 도시 습지 공원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인천에는 뭐 소래지 공원이 있는데 그건 뭐 바닷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산속에 있는 습지를 활용한 그 공원은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수산에 있는 습지를 습지 공원으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건물도 짓고 여기 수목원도 연계해서 한다면은 모든 게 다 부합될 거예요. 동네도 부합되고 세종 시민도 부합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종 수목원에 왔다가 도심지에 있는 습지 공원이 있다네. 거기 한번 가볼까? 하고 여기 와서 또 교육도 받고 그런 공간을 나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 패널님들께 좀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좀 한번 아시고 나중이라도 토론하시면은 그런 주제도 좀 끼워넣어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후보님 일정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가능하세요? 10분까지. 네, 10분까지 그러면은 그 후보님께서 지금 후보님 일정 관계로 시간이 지금 다 되고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양해. 제가 들은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발언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니 시간 되면 가시려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무 있을 수 없는 아무 사람이고. 저기 어르신 한번 하시고 후보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후보님께 오늘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저 19단지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주민 박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이명국 회장님이시죠? 아까 저 경과 보고를 듣는 데서 느낀 것이 있는데 나는 오늘 여기 그냥 후보님들 국회의원 후보님들만 이제 같이 참여하는 토론인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이제 부수에 보니까 도담동 뭐 대덕사 부지 활용방 토론이라고 써 있는데 나는 이제 뭐 대덕사 문제는 생각지 않고 왔는데 이제 들으니까 그게 이제 주 부지인데요. 여론을 물어봐야지 여론을 결정하려면 100년을 가도 결정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여기 대덕사 부지 내가 아는 데도 대덕사 부지 떠난 지가 수년이 된 줄 아는데 한 3, 4년 안 됐어요. 내가 15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여기 19단지. 근데 바로 떠나더라고. 간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다 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었고 말이요. 대덕사 부지에 대해서 저기 토론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명학 위원장님도 본토인이시더라고요. 아주 초본토인이신데 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여론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제일 많은 여론 두세 가지를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얻어서 제일 표를 많이 얻는 그 방안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야 결정이 나지. 이거 말이야 토론을 하고 뭐 주민 여론 다 들어보고 결정하려면 절대 결정 못합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다 망했다 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야 뭐가 결정이 되지. 토론을 한번 해봐도 토론 결정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후보님. 아니 저기 이수열 의장님. 의장님 한번 또 질문 더 해주시죠. 들으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요. 그 토론회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이거 의제를 제안을 해야 될까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토론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저는 제 생각을 좀 소박하게 제시를 할게요. 제가 듣기로 이 행정 수도를 부지를 정할 때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원수산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뾰족한 산을 보고 굉장히 수도가 될 만한 지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예전 연기면과 일부 공주의 땅을 합쳐서 세종시가 탄생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원수산이 가지는 특히 국가균형 발전을 이끄는 세종시의 원수산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아까 후보님께서 그 주변을 잘 살펴서 그리고 어떤 지역인가 그 용도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주민분들이 다소 생활하시기에 불편해서 어떤 편의시설을 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또한 굉장히 필요한 얘기지만 우리 세종시가 특별자치이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에게 또 내지는 세종시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로 지정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앙공원 내에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맨발 산책로가 곧 시행이 됩니다.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민제한 사업에 굉장히 맨발길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수산과 전월산은 좀 더 광의의 건강이나 좀 더 광의의 국민들을 향한 아까 습지공원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크게 우리가 저장해두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은 시간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몇몇 분들, 패널분들과 시민분들, 의장님 말씀 들어서 제가 사실 많이 공감하고 더 제가 생각을 더 구체화시키고 더 고양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4월 10일 총선은 우리 여야를 떠나고 누굴 선택하냐를 떠나서 이러한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는 너무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과 그동안 묻혀 있었던 많은 세종시 의제들을 이번 기회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앞으로 선거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결집된 여론들이 그 이후 선거 끝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그 선거 끝나고 우리 세종시가 좀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토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저는 그런 자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지금 감사하게 이 소중한 시간 보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부인 중에 선배님 후보님 내빈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2년 총선 태종 갑고 후보자 초청 대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후보님한테 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민의 대표로서 또 뭐 일정이 10일 남았나요? 10일 안 남았어요. 10일 안 남았어요. 그 전에라도 좀 우리 대덕사 부지 제가 대덕사 부지라고 해서 종교 부지입니다. 종교 부지로 되어 있지만 이순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은 제가 반론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도담동은 최고 처음에 건설된 지역이라 아주 난해합니다. 1000마을 4000세대 짓고 우리 도담동이 건설됐다는 걸 참고로 해서 후보님께서 국회에 입성하셔서 이 도담동만큼은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10일도 안 남은 일정에도 좀 이 현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냥 발언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그 다음에 마치고요. 간단하게 단장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